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서 단 한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으로 불리는 이유, 단순히 잘 그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빈치는 과학, 철학, 해부학까지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그림 안에 녹여 넣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집약된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웃는 듯 아닌 듯 모나리자의 이상한 미소.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면 느끼는 이 묘한 경험. 웃는 것 같다가도 다시 보면 미소가 사라진 듯한 표정. 바로 이 모호함이 500년 동안 사람들을 그림 앞에 멈춰 세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모나리자의 모델, 리사 게라르디니. 가장 유력한 설은 피렌체의 귀족 여성 리사 게라르디니, 즉 리사 델 조콘도입니다. 둘째 아들 출산을 기념해 남편이 다빈치에게 초상화를 의뢰했다는 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모나리자의 정식 명칭도 라 조콘다, 즉 조콘도 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의 배경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지만 모나리자 뒤에 펼쳐진 그 신비로운 풍경 역시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의 연구 소재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아르노 강계곡을 바탕으로 다빈치가 여러 장소를 조합해 재구성했다는 설입니다. 특히 그림 오른쪽에 보이는 꼬불꼬불한 길과 다리 형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작은 마을 라테리나의 로미토 다리라는 주장이 제기됐죠. 하지만 다빈치는 단순히 한 곳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지형을 바탕으로 자신이 연구한 지질학 지형학 지식을 반영해 이상적인 자연 풍경을 재창조했다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즉, 모나리자의 배경은 실제 장소를 그대로 그린 풍경이라기보다는 현실, 다빈치의 상상, 과학적 관찰이 섞인 혼합 세계인 셈입니다. 모나리자를 단숨에 세계적 스타로 만든 사건, 도난. 1911년 8월 루브르 박물관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나리자가 사라졌습니다. 박물관은 무려 24시간 동안 그림이 없어진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프랑스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고 신문은 매일같이 이 사건을 전면에 실었습니다. 덕분에 모나리자는 유럽, 미국 전역에 급속도로 알려지게 됩니다. 2년 뒤 체포된 범인은 이탈리아인 빈첸초 페루자. 나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이고 레오나르도도 피렌체 출신이다. 모나리자도 피렌체 사람이기 때문에 모나리자를 되찾아온 것뿐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모나리자는 다빈치 사후 프랑스 왕이 정식으로 구입한 작품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모나리자는 전 세계적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만든 비밀, 스푸마토. 하지만 단순히 사건 때문에만 이 그림이 특별해진 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다빈치가 사용한 독창적인 기법 스푸마토입니다. 스푸마토란 연기처럼 흐릿하다는 뜻. 선으로 경계를 긋지 않고 얇은 색을 수십 겹 쌓아 빛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이어지도록 만들었죠. 특히 입가. 경계가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웃는 듯하면서도 아닌 듯한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모호함이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만든 구도와 심리적 효과. 모나리자는 얼굴만이 아니라 부드럽게 포개진 양손까지 등장하며 머리, 어깨, 손이 이루는 삼각형 구도로 안정감을 줍니다. 배경은 현실의 지형을 바탕으로 하되 스푸마토의 흐림 효과가 더해져 마치 꿈속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심리적 체험. 누구나 그림 앞에 서면 모나리자의 눈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은 아니지만 투시법과 명암 배치가 만들어낸 특별한 착시 효과죠.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단순한 의뢰 작품이 아닌 평생 완성하고 싶었던 개인 연구의 결실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표정, 빛의 흐름, 피부 아래의 근육 움직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색으로 표현하는 데 집착했죠. 그래서 그는 모나리자를 계속 수정하고 덧칠하고 다시 손보며 거의 20년 동안 가지고 다니며 연구했습니다. 게다가 다빈치가 생전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나리자를 프랑스 왕에게 팔아 생활 자금으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모나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문자의 그림이 아니라 다빈치가 자기 손에서 놓기 싫어했던 실험작 그리고 말년에 팔아야 했던 소중한 재산이었던 셈입니다.
도난 사건은 모나리자를 전 세계에 알렸고 스푸마토는 그녀의 미소를 영원한 신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모나리자는 웃고 있는 걸까? 정답이 없기에 그녀의 미소는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입니다.